예,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예. 자,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지만 오늘도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매일매일 우울합니다. 시진핑이 우울한 이유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을 우울하게 만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미국과 미중 무역 전쟁도 잘 안 풀리고 홍콩 문제도 200만 명이 자유화 운동으로 홍콩 때문에 고통받고 대만이 독립국으로 선포돼서 또 시진핑이 우울하고 북한 문제도 시진핑을 우울하게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진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울한데 오늘은 그 시진핑이 이렇게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외적으로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시진핑을 이렇게 잘못 인도하게 만드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시진핑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의 여자가 아니라 시진핑의 남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놈이 시진핑을 지금과 같이 우울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남자입니다. 자, 이놈이 어떤 무슨 짓을 했길래 시진핑이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제재 위반을 한 중국 은행 미국 거래 차단 위기에 처했다. 자, 미국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래서 법정 모독 결정을 받은 중국 은행이 지금 세 곳이 결정이 됐답니다. 교통은행, 초상은행, 상하이 푸둥발전은행 이 세 가지가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얘네들은 북한을 위한 돈 세탁을 했다라는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국법이 있는데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미국 애국법에 따라서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을 했어요. 그 푸등은행 또는 푸발은행이라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 9위에 해당되는 그리고 자산 규모가 9천억 달러. 엄청난 돈이죠. 한국 돈으로 한 천조 원 되는 천조 원 되는 엄청난 은행이네요. 이런 은행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이 되면 중국 전체 은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푸발 은행 자체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푸발 은행하고 거래하는 중국의 뭐 여러 은행들이 많이 있겠죠. 그 은행들이 다 푸발 은행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그 미국 금융시장에서 상하이 푸둥은행은 퇴출 위기가 생길 거고 이 푸둥은행에 대해서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제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있는 모든 은행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은행이면 은행, 반도체면 반도체, 통신이면 통신, 뭐, 인공지능 또는 4차 산업혁명, 드론이면 드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미국 제재가 심각하게 중국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5월 달에도 중국 애들은 말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하는데 중국의 회사들의 디폴트가 사상 최대로 2019년 5월
지난달에 이 정도로 중국의 회사들이 디폴트 상태로 엄청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도 지금 엄청나게 안 좋고 뭐 정치도 안 되고 외교도 안 되고 지금 시진핑이 아주 우울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진핑을 아주 그 범죄자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목을 하냐면은 북한 배후에는 시진핑이 있어. 그래서 이 시진핑이 말이야 북한 김정은 일을 조종하고 나쁜 짓을 다 해. 그러고 시진핑을 도둑놈이야 라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중국이 발끈했는데 발끈해봤자죠. 그냥 뭐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진핑은 우울한 겁니다. 예, 도둑놈이야 소리 들어도 말을 못해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부하를 돋구는 말까지 하죠. 승질을 살살 돋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본 최대의 시위다. 홍콩의 심정을 이해한다. 이러면서 시진핑의 성질을 살살살살 긁습니다. 예, 시진핑 가지고 놀아요. 도둑놈이라고 하고 홍콩 편들면서 시진핑 부하 돋구고 그리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다는 얘기가 말이죠. 미중 무역전쟁 그거 협상 안 돼도 괜찮아. 협상 안 돼도 괜찮아. 미국 자체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어.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시진핑이는 말하는 것마다 아주 비굴한 말밖에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나빠할까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위 맞추는 말밖에 못해요. 작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을 했을 때 시진핑이가 한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이런 거 욕 못했어요. 못하고 시장개혁을 심화하고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이게 지금 미국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님이 요구하는 게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이거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이 이렇게 아르헨티나에 나와서 외국에 나와서는 외국 사람들 상대로는 트럼프 대통령님 기분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이 중국 안에 들어가면 이딴 말을 못해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비위 맞추는 비굴한 말을 했어요. 작년 12월에. 거기다가 요번 달 6월 8일 날 예. 이때는 또 뭐 시진핑이 뭐라 하냐면 내 친구 트럼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 공산당에서 금기 사항이 있답니다. 공산당원들은 절대 외교적인 공식적인 언어 공식적으로 발언할 때 사적인 관계에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답니다. 아, 내가 미안해.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된대요. 그런데 내 친구라고 하는 말조차 이건 중국 공산당에 위배되는 말이랍니다. 그만큼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관례를 깨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고 내 친구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날 친구로 받아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시진핑이. 얼마나 쫄리면 이럽니까. 예, 작년 12월도 그렇죠. 올 6월도 그렇죠. 거기다가 어제도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이 북한 평양 김정은 만나러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죠. 트럼프 형님, 저 평양 가요. 예, 저 평양 가가지고, 예, 그 김정은이 말 잘 듣게 제가 다스릴게요. 예, 형님, 내가 평양 가도 내가 북한 배우라고 나한테 도둑놈 소리 하지 마세요, 형님. 트럼프 형님,
저는 트럼프 형님의 충실한 동생이에요. 형님. 그러고 시진핑이 전화로 사전 보고를 하고 간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중국의 대빵이 북한을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간다라는 게 얼마나 시진핑이 쫄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우면 이러겠습니까? 시진핑은 지금 이게 뭐 자기가 중국의 왕처럼 행동했었는데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뭐 문제가 제대로 풀려야 트럼프 대통령이 대들겠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려. 그러니까 그냥 우울하고 그저 트럼프 대통령 비위나 맞추겠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평양에 갔을 때 시진핑이 발언한 게 북한 편을 든 것도 아니고 미국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아리까리하게 눈치 보는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이러겠습니까? 자신감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급격하게 우울한 거죠. 이렇게 시진핑이 우울한 거에는 누가 있냐? 이 왕후닝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 말이죠. 이 자식이 시진핑의 왕의 남자인데 얘가 시진핑을 지금과 같이 우울한 하루하루 살아도 즐거움이 없는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만드는 자가 바로 시진핑의 남자 왕후닝. 이 자는 시진핑에게 모든 것을 코칭하면 시진핑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현재 중국은 1대1로 이런 거 하는 거를 이 왕후닝이가 코치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 1대1로가 빚더미 함정 외교로 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왕후닝이 하라고 했고 미중 무역 전쟁도 왕후닝이 뒤에서 하라고 부추겼답니다. 무역 전쟁 미국이랑 해도 중국이 이긴다라고 왕후닝이가 시진핑을 꼬드겼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나오죠. 이 왕후닝이가 무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게 반미하도록 선동한 놈이 바로 왕후닝이다. 시진핑이 이렇게 손미경님,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손미경님이 두 번씩 후원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왕후닝이라고 하는 남자를 안 만났다면 시진핑이 지금처럼 우울해하지 않았을 때 이자 덕분에 중국이 망하게 됐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왕후닝 덕분에 중국이 사글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왕후닝이 하는 짓이 중국의 선동을 담당하는 최고 그 책임자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왕후닝이가 중국의 실력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중국을 공경에 빠뜨렸고 시진핑을 우울하게 만든 자다. 이 자는 선전선동을 할 때 그 과도하게 그 중국의 실력을 띄움으로써 오히려 중국의 정치와 중국의 외교가 대외적으로 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하게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 때문에 지금 중국이 완전히 역효과가 나서 정말 뭐 많은 부분에서 붕괴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회사들이 많이 지금 도산하고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 있는 각 성들, 지방의 성들도 부도 상태가 나 있다라고 하죠. 뭐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미국하고 붙어서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군사력으로 일본 자위대를 이길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히 중국이 코너로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지식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미중 무역을 해서 중국이 계속 강경하게 나간다면 결국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완전히 파산할 거다. 중국이 완전히 붕괴할 거다. 그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면 미중 무역 전쟁을 안 나가고 미국과 타협을 하게 되면은 또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미국하고 강하게 싸울 수도 없고 미국하고 타협할 수도 없고 지금 가랭이가 지금 찢어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타협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 친구 트럼프 형님, 평양 갈 때 형님, 트럼프 형님, 저 시진핑 평양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안에서는 또, 미국이랑 투쟁하자 하고 또 시진핑이 떠든단 말이에요. 매국노 소리 안 들으려고. 이러니까 중국이 지금 진퇴양난, 가랭이가 찢어지게 생겼어요. 시진핑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은 한 중국이라는 나라 시진핑 때 망하게 하는데 커다란 쥐새끼 같은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왕후닝이라 한다. 시진핑의 왕의 남자 왕후닝 때문에 중국이 하루빨리 붕괴되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중국 시진핑이 빨리 죽거나 빨리 몰락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입장이죠. 이 왕후닝이라는 작자가 자기가 옳다고 계속 똥꼬집 부려가지고 중국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항하게끔 이자가 자꾸 똥꼬집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망가지게 왕후닝 화이팅! 시진핑을 더 꼬드겨가지고 말이야. 중국 실력이 없는데 중국 실력 많다고 자꾸 떠들어. 거기다가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전쟁에도 중국이 이긴다고 말이야. 헛바람 좀 넣어봐. 중국 완전 망하게. 왕후닝. 참 생긴 거는 이렇게 인상 자체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시진핑이 왜 우울한지 여러분들 아셨죠?